여러분, 주식을 하다가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거래 정지 한 번이나 상장 폐지 종목을 고르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벌었었던 거 모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힘들게 수익을 냈었던 것들을 다 날리게 되면 너무 허탈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트 세 가지 패턴과 반대로 반등이 나올 만한 차트 패턴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러한 차트가 보이면 웬만하면 사지 않고 걸읍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차트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인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 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절대 사면 안 되는 차트 패턴의 첫 번째는 상장 폐지 차트입니다. 상장 폐지 차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신저가가 깨진 차트입니다. 이렇게 신저가가 깨진 차트라고 하면 월봉상의 신저가일 수도 있고 52주 신저가, 즉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전저점을 깨트린 차트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신저가가 깨진 차트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 과거에 거의 5배가량 간 이력도 있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저평가돼서 주가가 바닥인 거 아니냐? 오히려 너무 싸니까 사야 되는 차트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차트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저가가 깨졌다라고 해서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하려고는 하시는데 이건 아직 지하실 구경을 못 해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저가가 깨진 종목들은 절대로 바닥 구간이 아닙니다. 바닥이 뚫려가지고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모르는 종목이 바로 이렇게 신저가가 깨진 종목이고 이러한 차트는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런 신저가 라인은 최종 지지 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자리를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인데 이렇게 신저가를 깼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신저가 종목이 정말 단순하게 악재 없이 주가가 빠져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지 라인에 도달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 주식이 가장 싼 시점이 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역사적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저가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깨뜨렸다라는 것은 대주주도 이 주식을 포기했고 치명적인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닥이 깨지고 지하실까지 열림과 동시에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차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형 ENC라는 종목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깨지고 나서 현재 거래 정지를 받은 상태이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떨어졌고 신저가 종목이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하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코이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저가에 도달한 이 부분을 일봉으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시 신저가 라인의 쌍바닥 부근에서 매수세가 나와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지하실로 내려왔고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코어스템 캐몬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게 되면서 52주 신저가 라인을 이탈했고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나요? 엄청나게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52주 신저가나 혹은 월봉의 저점이 깨진 이러한 차트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폐지 위험이나 거래 정지 위험이 단 1%만 있다라고 해도 매수하지 않는 게 맞겠죠. 만에 하나라도 단기 반등이 나오는 10%, 2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입했다가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드머니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진다이아 같은 차트를 봤을 때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52주 신저가를 찍은 다음에 62%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코이즈 차트랑 비슷하죠. 코이즈라는 종목 역시 역사적인 신저가 라인에 쌍바닥 부근에서 매수세가 나와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된 종목입니다. 일진다이아도 마찬가지로 52주 신저가를 찍은 다음에 26% 이상의 급등이 나왔지만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하락 추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단기 반등만 나와주고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이런 차트를 거르다가 이런 급등을
못 먹게 되면 어떡할 거냐? 52주 신저가가 깨지고 나서 저점에서 실적 호조라든지 대규모 공급 체결과 같은 호재 뉴스가 뜨면서 반등하고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매수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학교에 다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는 전교 꼴찌하는 A라는 학생이 있겠죠. 그럼 신저가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교 꼴등하는 이 학생이 이제 성적이 바닥을 쳤으니 갑자기 전교 10등 아니면 전교 5등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교 꼴찌였던 학생이라고 하면 갑자기 5등에서 10등 할 게 아니라 다음에도 전교 꼴찌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단기 반등 한두 번에 현혹돼서 거래 정지를 한번 당해본 다음 깨닫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차트는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피해야 될 두 번째 패턴은 쌍봉 차트입니다. 쌍봉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쌍봉이면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쌍봉인데도 상승하는 차트는 왜 그러한지 이러한 정확한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쌍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쌍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캔들의 봉우리가 두 개 형성된 것과 같이 산이 두 개 형성된 것을 쌍봉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쌍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쌍봉 차트가 생성이 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쌍봉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기초적인 원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보시면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난 게 보이시죠? 그럼 직전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물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물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전 고점에서 매수하고 오랜 기간 보유했는데 과연 본전까지 왔을 때 안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절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 본전 또는 약수익권만 챙기고 모두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쌍봉의 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기대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악성 매물들이 후두두 떨어지면 매도세가 더 많고 이슈가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쌍봉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쌍봉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봤으니 조금 더 심화된 쌍봉 차트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흥구석유라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봉우리가 형성됐고 두 번째 봉우리는 낮게 터졌지만 세 번째 봉우리가 터지면서 쌍봉 차트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쌍봉이니까 빠지는구나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쌍봉 부근에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직전 고점에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매도했고 누군가는 매수했다는 흔적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 역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점선까지 시가 17%짜리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보유자들 입장에선 어떤 심리가 들까요? 당연히 그동안 고점에 물리면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렇게 탈출 기회가 온다고 하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땐 단순하게 차트의 형태를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심리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함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쌍봉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쌍봉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쌍봉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3천당 제약의 차트입니다. 좋은 쌍봉이 되기 위해선 쌍봉이 터졌었던 첫 번째 거래량보다 두 번째 고점에서 더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존의 이슈보다 더욱더 강한 이슈, 즉 더 강하고 좋은 재료가 터져야 이 쌍봉을 돌파할 수 있는 차트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말인즉 이전에 매수했었던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을 흡수한 것 이상으로 매수세가 강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하락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구간을 봤을 때는 여기서도 거래량이 약했고 이슈가 약해서 쌍봉을 돌파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쌍봉의 저항 라인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면 20% 이상의 갭이 뜨게 되죠. 이건 기존의 보유자들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물대를 소화할 만큼 강력한 이슈가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흥구석유처럼 음봉으로 쭉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꼬리도 없이 그대로 올라가게 됐죠. 이러면 이제 이 종목은 대시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갭뜬 봉이 밀리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쌍봉의 고점을 뚫는 돌파 차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인 돌파 매매 차트이고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좋은 쌍봉 차트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쌍봉 차트의 원리이고 매물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매매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될 차트 패턴은 갭 하락 차트입니다. 주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일봉상 개장하고 나서 갭 하락으로 주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갭 하락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 보통 많이들 실수하는 게 갭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기 시작했다,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갭하락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해당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전날에 미증시가 안 좋았거나 하락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 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단순히 싸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갭하락의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나서 다시 음봉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매매하는 것이 매매 승률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점을 꼭 배우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피해야 될 차트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선 어떤 패턴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피해야 될 차트 패턴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차트 패턴 첫 번째로는 갭으로 모든 조항을 돌파하는 차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가 갭을 이렇게 띄우면서 모든 박스권의 매물을 돌파하는 시가 갭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 매매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근거와 이유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시가 갭을 20% 띄우면서 모든 저항을 돌파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100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으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주식의 가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갭이 이렇게 20% 띄워놓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전에 물려있었던 투자자들은 1년 내내 물려있었는데 드디어 이절 기회가 왔으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전부 다 던지게 되겠죠. 그럼 세력들도 이렇게 주가를 올렸을 때 개인들이 던질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까지도 주가를 상승시킨 것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갭을 띄운 시점에서부터 앞전의 모든 물량을 받아먹기 위함입니다. 이 말인즉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털어먹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이는 곧 가격 상승의 출발 신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들은 아무 이유 없이 돈만 쓰고 갭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시세를 위해서 의도된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남들보다 빠르게 깨달아야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갭으로 모든 저항선을 돌파한 차트는 대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 이런 차트에선 매수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느니 차라리 아예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신조가를 설명하면서 반에서 꼴찌할 학생은 계속해서 꼴찌한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똑같이 신고가인 종목 역시 항상 반에서 1등 했었던 학생이 다음에도 1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었던 만큼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온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종목이 이렇게 갭이 떴다라고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52주를 돌파하는 갭이 떴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흥구석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예를 들어보면 흥구석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7,500원 라인을 어느 순간 17%의 갭으로 앞전에 모든 물량을 받아먹었죠. 그럼 당일에는 이 갭이 뜨고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 더 올라갈 줄만 알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모르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차트가 나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재산 몰빵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차트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렇게 물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 갭 뜨면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매수하냐?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최소한 개장 이후에 9시 30분까지는 갭으로 상승한 이 상태를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52주를 돌파하는 갭이 떴을 때는 이 갭이 뜬 순간부터는 일단 세력들이 상승하겠다라는 시동을 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출발할지 아니면 다시 시동을 끌지 그거는 세력들 말곤 아무도 모르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악성 매물대가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면 이번엔 아닌가 보다 하고 주가를 다시 내려서 저점에서 조금 더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나중에 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정말로 진짜 출발하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세력이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시동을 못 끄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최소한 개장 이후에 30분 동안은 세력들의 자금이 유지가 되는지 지켜봤을 때 30분 동안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매물들을 받아먹고 상승하겠구나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차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입하려고 할 때는 갭이 떴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분 동안은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차트 패턴 두 번째는 쌍바닥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실린 쌍바닥의 경우 두 번째 쌍바닥 자리에서 지지 위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매매하는 편입니다. 일단 쌍바닥의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서 바닥 부근에서 어느 순간 상승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 있죠. 그럼 이 당시에는 이때가 바닥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라인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라인이 지지받게 된다고 하면 이 라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누군가 이 주가를 방어해주는 가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는 지지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세가 많이 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쌍바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바닥도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해야 될 형태나 타이밍이 있겠죠. 이 린드만 아시아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쌍바닥의 정석적인 형태를 보여준 차트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린 이런 차트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쌍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지라인에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매수나 매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린드만 아시아의 종목을 보시면 거래량이 두 번째 바닥에서 터지게 됐죠. 첫 번째 바닥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쌍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닥 부근에서 빠질 때는 잠잠하다가 이 라인 부근에 도달했을 때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쌍바닥이라는 것이죠.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의 쌍바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최초 바닥이 나오면서 저점이 등장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직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쌍바닥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죠. 뭔가 바닥 모양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하기 애매하죠.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가짜 쌍바닥 부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진짜 쌍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래량이 터져졌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확실히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도 설명드린 쌍봉을 형성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차트 패턴은 급등주 눌림 패턴인데요. 일단 제가 급등주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은 항상 이슈가 나오고 나서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안 받을 순 없고 조정을 받는 것이 주식의 일반적인 흐름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슈가 나와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조정받는 이러한 자리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전날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점에 잡아서 오랜 기간 보유할 필요 없이 전날에 잡아서 바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길어도 1, 2주만 들고 있어도 빠르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매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세력이 유입된 급등주는 눌렀다가 다시 급등하기 전 하나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최저거래량인데요. 지금부터 이 최저거래량이 무슨 의미이고 이 최저거래량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식은 항상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조정을 다 받고 어느 순간 최저거래량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저거래량이 나온 시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신호로 포착할 수 있게끔 수식을 짜뒀는데요. 이 수식도 이 최저거래량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정을 다 받고 어느 순간 최저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급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최저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하기 편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생기고 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개미들을 다 털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방법으론 이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에도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가격 조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날 장대 양봉과 같이 가격을 하락시켜서 조정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하락 이후에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천천히 거래량을 죽이면서 변동성을 좋아하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단타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지치게 만들어서 알아서 매도하게끔 만드는 게 기간 조정입니다. 그럼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최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최저 거래량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실시간 조회 순위라든지 거래량 상위 종목 아니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과 같이 많은 투자자들이 볼만한 창구에선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더 이상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종목으로 변하게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눈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규로 이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 신규 유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주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쳐서 팔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파는 만큼 누가 사줘야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세력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기존 보유자도 이탈하게 되면 결국에 이 종목에 남는 건 장기 투자자들을 제외하곤 세력들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럼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의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만큼 수량이 모이게 되면 결국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급등주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요. 자, 이날을 보시면 상한가가 연속으로 2번 나오면서 세력들이 유입됐죠. 그리고 급등이 나온 이후 가격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저 거래량 신호가 나왔는데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전날 대비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상승하는 패턴들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 보시고 아직 긴가민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은 급등할 것 같다라고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와 우리엔터프라이즈랑 묶어가지고 급등할 것 같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제가 어느 구간에서 영상을 올려드렸는지 아시나요? 이 구간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12%까지 상승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최저거래량 신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20% 급등하는 캔들이 나왔죠. 자, 제가 이때 무슨 근거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냐면
자, 이런 부분들 최저 거래량이 나왔으니 급등할 것 같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런 패턴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었던 종목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최저 거래량이 나왔을 때 급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이유 없는 그냥 잡주 같은 것들이 최저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의미 있는 상승,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세력이 개입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주는 한 번에 죽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고 여러 번 신호가 발생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패턴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슈를 받고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최저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SM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 보시면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은 당연히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그럼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 거래량 신호가 한번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최저 거래량이 나온 게 장대음봉이 아니라 도지형,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이건 최저 거래량 하단에서 누군가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단타기법 정리해둔 PDF 파일 보시면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이렇게 최저 거래량 신호가 나온 이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0% 이상 상승하고 또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슈가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 급등주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급등이 났죠. 자, 그런데 이 패턴도 무조건 최저 거래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자리나 똑같은 캔들만 정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턴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패턴들에서 최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는 조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슈를 받아서 23%까지 상승한 장대 음봉이 처음으로 출현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하루 만에 10% 빠지면서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빠지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21선 위에서 이렇게 도지 형태로 빠지는 캔들이 나오죠. 이 도지 형태는 추세 전환의 신호 캔들입니다. 그래서 도지 형태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고 최저 거래량 신호까지 나왔는데요. 이 전날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도지 형태로 추세 전환의 신호와 최저 거래량 신호가 나타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최저 거래량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지만 주가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항상 정석대로만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는 심화 버전의 응용 패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요. 과거에 굉장히 핫했었던 주식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엄청난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받는데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최저 거래량 신호가 뜨죠. 자, 그런데 이 전에 매물대를 보면 장대 음봉이 뜹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도 이탈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 하락의 우려가 큰 구간에선 이 최저 거래량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최저 거래량이 나오는 확실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심화된 형태의 패턴입니다. 이 초보자분들은 따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우선 원리 원칙대로 정해진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보시고 경험을 조금 더 쌓은 다음에 최저 거래량을 통해서 승률이 7할 이상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자리에서도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변형 패턴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저 거래량 신호가 뜨긴 했지만 장대 양봉이 나왔고 다음 신호에선 21선을 이탈했죠. 그럼 이러한 구간은 패스를 하고 다음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구간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이러한 구간이 개인들이 딱 속기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 거래량이 나왔고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그럼
거래량을 봤을 때 아직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세력들이 이탈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이 구간에선 매수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한 이후 이렇게 주가가 더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음봉 3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가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작정하고 던질 때에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최저 거래량으로 세력들이 페이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패턴에 속지 마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형 패턴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슈 받으면서 상한가 출현하는 캔들이 나왔죠.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앞전에 최저 거래량 신호가 뜨긴 했지만 캔들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21선도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은 세력들이 작정하고 털어먹고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작정하고 털어먹겠다라는 건 결국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이 아직 안 모였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이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확실한 구간만 공략을 하시는 게 확률상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매매 기법을 통해서 최저 거래량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올라갈 때 고점에서 매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최저 거래량 매매 기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진입하셔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최저 거래량 신호를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수식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에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내가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어떤 종목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기준에 부합해도 쉽게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최저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는 책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최저 거래량 매매 기법 이외에도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해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